안녕하십니까. 평생을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오신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저는 박민혁입니다. 오늘 우리는 파란색 약이나 서울대학교 병원 혈액검사 수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원초적이고 강력한 것, 바로 당신 안에서 서서히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과 그것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50세를 넘긴 남자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마의 주름을 발견했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더 이상 그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을 때입니다. 그녀의 세상 전부였던 당신의 손길을 이제는 무심코 피할 때입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어도 그 사이의 공간이 태평양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침묵 속에서 나는 이제 끝난 건가? 더 이상 남자가 아닌 건가? 라는 독한 질문이 당신의 머릿속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멈추십시오. 그 두려움이 당신을 삼키기 전에 이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당신의 아내가 변심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아무도 당신에게 감히 말해주지 않았던 잔혹한 진실에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당신의 몸은 더 이상 그 사랑의 신호를 전달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드는 느낌은 무엇입니까? 상쾌함입니까? 아니면 밤새 마라톤이라도 뛴 듯한 극심한 피로감입니까? 거울을 볼 때 과거의 그 이글거리던 청년의 눈빛이 보입니까? 아니면 다크서클과 피곤에 절은 낯선 남자의 얼굴이 보입니까? 당신은 아내의 어깨를 사랑으로 두드렸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그 손길에서 피로의 무게를 느낍니다. 당신은 그 손깍지가 따뜻하다고 믿지만 그녀는 에너지가 고갈된 사람의 미세한 떨림만을 느낄 뿐입니다. 60대 이상 남성 10명 중 7명은 아내에게 거부당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같은 연령대 여성의 85%가 여전히 교감과 따뜻한 보살핌을 갈망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모순이 보이십니까? 남자는 주고 싶어 하고 여자는 받고 싶어 하는데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벽은 바로 고갈된 기력 잦은 야간요로 인한 얕은 잠 혈압과 혈당 걱정, 그리고 언젠가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강박관념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강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분당에서 강남까지 10,000원 지하철에 시달리며 출근하던 시절부터 가장의 무게를 덜기 위해 늦은 밤 홀로 소주잔을 기울이던 날들까지 우리는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무시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피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남성성의 상실을 세월의 순리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나이는 당신의 생명력에 대한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도전이며 당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부름일 뿐입니다. 여자의 몸은 세월과 함께 차가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섬세하고 민감한 악기로 변해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거친 스트러밍이 활기찬 소리를 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악기가 고풍스럽고 귀해질수록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내기 위해서는 섬세하고 깊이 있는 터치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무기력과 생기 없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기댈 수 있을 만큼 단단한 품을 영혼을 덮여줄 만큼 뜨거운 숨결을 그리고 내 남자는 여전히 불타고 있다는 믿음을 줄 강렬한 눈빛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저앉아 운명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 태어나야 할 때입니다.
남자의 기력은 단지 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원초적인 흐름에서 온다는 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깊은 잠과 장어구이나 삼계탕 같은 에너지 넘치는 음식,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 의지로 길러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10분간 깊은 호흡을 하며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산소를 느끼고 잠든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십시오. 대충 때우는 저녁 식사 대신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오래 씹으며 대지의 에너지가 당신의 힘으로 변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볼 때 지친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처음 만났을 때처럼 온전한 갈망과 경외심으로 그녀를 바라보십시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부당했을 때의 그 느낌 의지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의 무력감을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을 연료로 삼으십시오. 당신 안의 불꽃은 결코 꺼진 적이 없습니다. 단지 피로와 무관심이라는 재에 덮여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재를 털어내고 다시 불을 지필 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부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기력이 다시 태어날 때 비단 아내뿐만 아니라 세상이 당신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걸음은 더 단단해지고 목소리는 힘이 넘치며 눈빛은 다시 한번 이글거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자의 본질입니다. 20대도 30대도 아닌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의 당신 말입니다. 이제 그 재탄생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 아내는 왜 자꾸 소스라치게 놀라는 걸까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말입니다. 여기 압구정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듣는 한탄입니다. 그리고 제 대답은 늘 한결같습니다. 사모님의 몸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해석하는 뇌의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의학적 사실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중년을 넘어서면서 인간의 몸은 둔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초감각 단계에 진입합니다. 수십 년간 스트레스와 소음 피로를 견뎌온 중추신경계는 최고 경계태세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안전한 신호이고 무엇이 위협적인 신호인지를 극도로 예민하게 구별해내죠. 좋은 의도를 가진 갑작스러운 터치조차도 뇌는 침입으로 해석하여 미세한 수준의 투쟁 도피 반응을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내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츠리는 겁니다. 그것은 애정의 거부가 아니라 원초적인 생존 본능의 반사작용입니다. 당신 아내의 몸을 하나의 견고한 요새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성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풍파와 자녀 양육 가정이라는 무게를 견뎌내는 수십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그 성문에는 여러 겹의 방어 체계가 더 씌워졌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무작정 돌진할 수 없습니다. 암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암호는 의학적으로 부교감 신경 터치 포인트라 불리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신체의 경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이완과 신뢰의 상태를 활성화시키는 부위들입니다.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잊힌 터치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손목 안쪽의 연약한 피부입니다. 왜 하필 손목일까요? 그 얇은 피부, 바로 아래로 뇌와 직접 연결되어 심박수, 호흡, 그리고 이완 반응을 조절하는 초고속도로인 미주신경, 마굿nerve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손바닥 전체가 아닌 손가락 끝 가장 부드러운 살 부분으로 그 두 부위를 천천히 어루만질 때 당신은 아내의 뇌사령부에 직접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안전하다, 위험하지 않다, 경계를 풀어도 좋다. 저는 이 기적과도 같은 순간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한 남성분은 제 조언을 듣고 진료실에서 바로 아내에게 시도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아내의 손목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죠. 불과 15초 만에 저는 굳게 닫혀 있던 아내분의 어깨가 서서히 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닥을 향해 있던 그녀의 시선이 올라왔고 상담 내내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평온함을 느껴본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보이십니까? 문제는 사랑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불꽃이지만 불을 제대로 지필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빠르고 강하게 타버리는 성냥불 대신 작고 따뜻하며 끈기 있는 불씨로 시작해야 합니다. 손목 다음에는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팔, 안쪽에 부드러운 속살로 이동하십시오. 이곳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대감과 신뢰의 호르몬인 옥시토신 분비와 밀접하게 연결된 감각 수용체로 가득한 미개척지입니다. 이 부위를 의도를 담아 천천히 쓰다듬는 것은 사랑해 라는 첫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너무 서두른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죠. 하지만 중년의 몸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처리하고 신뢰하고 마음을 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터치는 단순한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대화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내심과 존중, 그리고 이해심을 말해줍니다. 그녀에게 당신이 늙어버린 여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선물한 깊고 섬세한 감성을 지닌 그녀 자체를 보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등을 두드리거나 뒤에서 갑자기 껴안는 행동은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경계태세에 있는 신경계에게 그 행동들은 공격이나 다름없습니다. 요새의 성문은 쾅 하고 닫혀버릴 것이고 당신은 다시 그 문을 두드리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을 허비해야 할 겁니다. 오늘 밤 지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거든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묻지 마십시오. 그 질문은 너무 막연하고 이성적인 대답을 요구합니다. 대신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아 부드럽게 손목을 잡고 당신의 손가락 끝으로 말없는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그녀의 피부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녀의 뇌는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은 아마도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과학입니다. 그리고 이 과학을 마스터한 남자는 다시는 아내는 왜 나를 피할까? 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새의 성문을 여는 암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미리 경고하건대 이것은 평범한 기술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식입니다. 절대적인 집중력과 진정성, 그리고 연결에 대한 불타는 갈망을 요구하는 의식입니다. 조금이라도 망설이거나 무심코 행동했다가는 성문은 당신 앞에서 쾅 하고 닫혀버릴 것입니다. 당신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잊으십시오. 서둘러 손을 잡거나 생각 없이 꽉 껴안던 습관을 버리십시오. 이 시기의 아내의 뇌는 초정밀 지뢰 탐지기와 같습니다. 잘못된 압력, 부적절한 속도는 즉시 위협으로 감지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만지느냐가 아니라 그 터치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입니다. 의식은 손등에서 시작됩니다. 왜일까요? 이곳이 가장 비치매적이면서도 동시에 극도로 표현력이 풍부한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끝이 아닌 손가락의 등 부분으로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십시오. 마치 귀한 비단 화선지에 붓글씨를 쓰듯 섬세하고 망설임 없이 말입니다. 그 스침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나는 여기 있고 당신의 공간을 존중하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초기에 신뢰를 얻었다면 천천히 그녀의 손바닥을 뒤집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신성한 영역, 즉 손목과 팔 안쪽으로 진입합니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한 완충지대가 아닙니다. 영혼으로 직행하는 관문입니다. 손가락이 아닌 손바닥 전체로 그녀의 손목을 감싸 주십시오. 쥐거나 잡지 말고 그저 감싸지 않으십시오. 가만히 있으십시오. 마음속으로 15초를 세십시오. 그 15초 동안 당신의 모든 에너지와 온기를 손바닥을 통해 전달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녀는 느낄 것입니다. 그녀의 신경계는 그 따뜻함과 안전함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손목 중앙에서부터 팔꿈치를 향해 극도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올라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사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없는 대화입니다. 당신의 속도가 언어이고 당신의 진심이 감정입니다. 이제 더욱 잊힌 땅인 어깨와 목덜미로 나아갈 준비를 하십시오. 이곳은 풀어줘야 할 근육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곳은 여성의 감정 저장고입니다. 모든 걱정과 아픈 아이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밤과 참아 말하지 못했던 경제적 부담이 모두 이곳에 응축되어 단단한 덩어리로 굳어 있습니다. 목덜미를 세게 치거나 거칠게 주무르는 것은 억압된 감정을 불쾌감과 저항으로 폭발시킬 뿐입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이 부위에 접근하십시오. 따뜻한 망토를 걸쳐주듯 양손바닥을 그녀의 양쪽 어깨에 올려놓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가만히 있으십시오. 당신의 온기가 옷을 뚫고 피부를 지나 굳어있는 근육에 닿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어깨와 목이 만나는 지점 한의학에서 견정혈이라 부르는 곳을 찾으십시오. 그곳을 부드럽게 누르고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곳에 경직됨이 느껴질 겁니다.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가만히 당신의 치유 에너지를 전달하십시오. 이 지점을 활성화시킬 때 당신은 신체의 경보 시스템에 종료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심장 박동은 느려지고 호흡은 깊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억의 땅인 등과 허리에 도달합니다. 이곳은 한 가정의 기둥이 온 세상을 짊어졌던 곳입니다. 아내로 어머니로 며느리로 살아온 40년의 세월 그 모든 무게가 그녀의 척추에 쌓여 있습니다. 제 상담실을 찾았던 한 남성분은 눈물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아내의 척추를 따라 가볍게 쓸어내렸을 뿐인데 아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면서 아내가 그런 반응을 보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여성의 등과 허리는 모든 말 없는 희생을 기록한 일기장과 같습니다. 이 땅을 만지기 위해서는 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심장 전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녀를 앉히고 당신은 뒤에 서십시오. 당신 자신의 깊은 호흡에 맞춰 양손바닥으로 목덜미에서부터 꼬리뼈까지 길고 끊김없는 하나의 선을 그리며 천천히 쓸어내리십시오.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한 번의 쓸어내림은 시작과 끝이 있는 완전한 하나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보고 있소. 당신이 짊어져 온 모든 짐을. 그리고 이제 내가 함께 나누겠소. 남성 여러분, 이것은 장의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과 무관심이 남긴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연결되기 위한 길입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낡은 습관을 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굳게 닫혔던 아내의 어깨가 풀리는 순간입니다. 경계심 대신 절대적인 신뢰가 담긴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남자의 진정한 힘은 근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에 있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오늘 밤 이 의식을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몸의 배신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요새의 성문을 여는 암호를 배우고
치유의 의식을 행하는 것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마지막 한 가지 요소가 빠진다면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바로 행동입니다. 내일도 다음 주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밤입니다. 현대의학은 척추를 둘러싼 감각신경망이 단순히 통증이나 가려움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감정기억, 그리고 생존 본능을 관장하는 뇌의 변형계와 직접 연결된 복잡한 정보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아내의 등과 허리를 올바른 방식으로 만질 때 당신은 단순히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일종의 신경학적 개입을 통해 그녀 영혼의 가장 깊은 뿌리까지 안정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오늘 밤 온 집안이 고요함에 잠기고 하루의 근심이 잠시 멈춘 그 시간에 시작하십시오. 어떠한 말도 필요 없습니다. 아내를 침대에 앉히고 당신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두 발과 마주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발입니다. 가장 겸손하고 가장 주목받지 못하지만 몸과 영혼 전체의 지도를 품고 있는 곳. 쑥스러움은 잊으십시오. 진정으로 강한 남자는 자신의 여자를 받들기 위해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드럽게 그녀의 두 발을 당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보이지 않는 장벽 하나를 허문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이 짊어져 온 모든 피로를 내가 기꺼이 바치겠소.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양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중앙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곳을 부드럽게 누르고 원을 그리며 풀어주십시오. 이곳은 한의학에서 생명력의 근원인 신경신징이 시작되는 용천혈, 용캔쉐입니다. 이 지점을 자극하는 것은 단지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몸 안에 잠들어 있던 원초적인 에너지를 깨우는 행위입니다. 오랫동안 작동하지 않았던 기계의 시동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발 뒤꿈치로 이동하십시오. 이곳은 내분비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반사구입니다. 손바닥으로 발 뒤꿈치를 감싸고 당신의 온기를 전달하십시오. 경희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발 뒤꿈치를 따뜻하게 하고 자극하는 것은 중년 여성의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안면홍조 불면증 그리고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단지 살을 만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몸이 스스로를 내부에서부터 치유하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남자가 감히 여자의 발을 만질 때 그는 단지 몸을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의 상처와 희생 그리고 신뢰를 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쳤던 땅이 있습니다. 귀 허벅지 그리고 종아리입니다. 귓불에 쾌감신경 말단이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귓불을 부드럽게 쓰다듬거나 섬세하게 주무르는 것은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 더 강렬한 기분 좋은 전율을 척추를 따라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꿀 수 있겠어? 이것은 비겁한 자들의 변명입니다. 제가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황금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 두 사람의 몸은 더 이상 젊은 날의 충동적인 욕망에 지배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영혼의 차원에서 더 깊고 섬세하며 강렬한 연결을 맺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진심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선명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통해 느낀 감동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오늘 밤 그 의식을 행하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아래 댓글창에 그 결과를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보기 드문 미소, 조용한 눈물, 혹은 여전히 굳게 닫힌 침묵까지도.
모든 것이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이 여정에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약속입니다. 나이라는 벽 앞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당신 자신과의 약속, 그리고 당신의 아내에게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남자가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여정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영상을 끄십시오. 당신의 진짜 여정은 이제 곧 시작됩니다.